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모처럼 평상시에 그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오늘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수상한 안철수 정책 다시 확인했다.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 말은 그렇죠. 결국에는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정치적인 어떤 지향이나 이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 있는 겁니다. 김일수 헌재 소장이 특별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 지금. 법적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다만 소수 의견을 표현했다. 아니, 소수 의견을 대변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각각의 소수 의견을 대변해 줘야 돼요. 그러려고 9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되게 하나의 의견만 얘기하려면 뭐하러 9명이나 뽑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각각 추천 나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자기의 양심의 자유 또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지향점, 이데올로기 지향점. 그리고 국민의 전체적인 사회 트렌드나 이런 걸 반영해서 반영해줘야죠.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렇죠. 법이 왜 존재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9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득권자, 주도권자, 정치적 어떤 주류 이것만 대변하려면 뭐하러 9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9명을 만들어 놓은 거고 예. 김민수 재판관이 거기에서 후수적인 의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에도 반대했었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 그게 정말 소신 있게 재판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절벽에요. 누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풀뿌려 쥐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밧줄을 내렸습니다. 내려갖고 이제 위에서 당기면서 구해주려고. 근데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위에서 잘 못 당기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합니다. 요 밧줄 탁 놓으면 너 엉덩방아 찐다. 그리고 밧줄을 탁 놓은 거예요. 그 엉덩방아 쪘어요. 본인은 어떻게 되죠? 본인도 같이 톡 놔버리게 됩니다. 낭떠러지기 밑이 되니까요. 네. 본인은 떨어져 죽는 거죠. 네. 요 밧줄을 놓은 사람 당이 어느 당 같아요? 자유국민의당. 그러니까 엉덩방아 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의 어떤 이런 그 표결이나 이런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은 이 투표 부결 자체가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끌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결에 동참을 해서 동의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으로서는 일부는 조금 안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을 보니까 국민의당은 사실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표결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런 어떤 호남 인사만으로 뽑아다지 말아달라.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메시지가 물론 소속 당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호남 인사라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야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판단을 한 것인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부결이 되니까 김종철 원내대표가 또 아예 이제 김인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재판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엉뚱하게 또 칭찬을 해주고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소속 의원들도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헌법재판소장은 정치 의도와 무관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갖고 결정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우니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다? 이거만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정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게 여당이 오만해서 국민의당이 심판을 한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정기국회에서 의결은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자기가 대통령이다. 법적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국회 대통령은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국민들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지열 기자님. 자, 우리가 145, 일단 이 부결된 그 수치, 그 법적 과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장이, 어떤 과정으로 뽑히고 어떻게 낙마가 됐고, 이렇게 나온 145대 145 나왔으면, 동순대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알지만 조금 더 한번 확인해주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헌법 재판 정리하기 싫으세요? 이
법에 분명하게 이제 표결 의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293명의 과반은 147명이지 않습니까? 예. 146.5 해서 이제 7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3명은 뭐 기권과 무효표 갖고 3명 네. 빠지고 예. 그럼 290명 중에 290 중에 293명 중에 147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표결에 참여한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147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 것이고 뭐 앞으로 과정에서는 대행 체제로 가거나 뭐 대통령이 만약에 이 결정에 불복하면은 다시 재지명을 해서 뭐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이런 비난은 각오를 했을 것이고 이 뒤에 결과물에서 이 국민의당의 이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이득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 것은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거잖아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만약에 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박성진 이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를 건드렸다면 거기를 걸고 진행을 했다면 게임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거는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 부적격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을 텐데 너무 국민의 영리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정확하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반대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을 했고 국민의당은 자유의사에 맡겨놨단 말이에요, 의원들. 근데 결국 반대표를 39명 중에 적어도 한 20명 이상, 25명까지는 반대표를 20명 이상은 반대표를 던졌을 거로 보이는데 반대표를 던진 본인들의 정확히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박성진인가요? 그 박성진, 그 다음에 이유정, 협치를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지금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퇴시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퇴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그걸 표시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유정 재판관에 관련해서도 뭐 지금 물론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게 협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랄까요? 반격이랄까요? 물론 국민의당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협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만 믿고 너무 오만해가지고 협치도 안 하고 국민의당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불만인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협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절차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은 정확하게는 국민의당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귀를 열고 있지 않고 협치하지 않고 있다. 이게 분명한 밝히는 이유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죠.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협의해라. 그렇죠. 그 협박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럼 민의를 배반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죠. 1당, 2당, 3당 만들어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는 그럼 항상 국민의당과 모든 걸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죠. 국회에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가 하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그 볼모로 뭔가를 잡고서 그 볼모로 잡은 걸 이용해서 뭔가 계속 겁박을 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런데 본인들을 얻기 위해서 정부를 무슨 이런 임명권, 그다음에 표결권, 법안 통과권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뭔가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정치적 어떤 이익 또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을 볼모로 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정당의 어떤 소속을 떠나서 국민이 잘 될 수 있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정치인 아니겠어요? 당적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어떤 이용의 대가로 이용의 어떤 수단으로 이런 뭐 표결이라든지 아니면 법안 통과란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쟁의 차원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김남국 변호사님. 박지원 전 대표가 나사 빠진 정권 오만의 극치. 이분이 한 달, 2달 전쯤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잘한다. 호남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가 어렵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때는 박수 보내줘야 된다. 자,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는 물론 우리가 지지율을 갖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지만 70%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며칠 전에 리얼미터, 지난주에 리얼미터 조사 보게 되면
69점 몇 프로가 나왔죠. 그러니까 70%가 살짝 무너지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그 같은 시기에 비교하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나서 빠진 정권 오만의 극치 여기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나사가 빠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모처럼 평상시에 그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오늘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수상한 안철수 정책 다시 확인했다.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 말은 그렇죠. 결국에는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정치적인 어떤 지향이나 이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체성이 뭐냐? 묻고 아이덴티티. 있는 겁니다. 2012년에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뭐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었고요. 예. 그 당시에 새 정치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었고 예. 진보의 어떤 그런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로 가는 듯 하면서 또 중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쪽의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심지어는 이번 표결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걸 지금 사실상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반성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정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 정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서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재판의 문제, 소수견 문제 삼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동성애를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국민의당에 문자 폭탄을 날리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판결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하. 판결문을 보게 되면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동성애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군형법 92조 5를 보게 되면 그 밖에 기타 추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 군인들이 본인들 합의해서 의한 것까지 처벌을 하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군대 내에서 영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군대 내 밖에 본인 집에 가서 사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휴가 나갔을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법학을 배운 사람이나 법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나 모호하고 너무 과도한 처벌이니까 이것은 적어도 이것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그 밖에 추행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고 적어도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군대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으로 축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정위원회를 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동성애를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반대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에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근로자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어떤 보호하는 어떤 진보적인 판결을 사실은 내리는 것을 야당에서 반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수계나 이런 것들이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네. 동성애를 찬성한 것이 아니고 군대 내에서라고 할지라도 상호 간에 합의가 있게 될 경우 혹은 휴가 나가서 군 영내 밖에서 외에서 했을 경우 그래서 이런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분명하게 해놔야 된다. 처벌을 하려면. 네. 이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일부 왜곡된 분들이 이분은 그러면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곡해서 김희수 재판관을 공격을 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외에는 김희수 재판관을 공격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라든가 예전에 2013년도에 이동욱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공금을 유용한다거나 판공비를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쓴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흠결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 사생활 문제에서 문제 삼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판결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지난 대선 때 아주 유명한 멋진 유행어를 만들지 않았나요? 그 안철수 전 의원이 뭐라 그랬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박 전 의원이 연배가 많으셔서 그런지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나사 빠진 명예훼손을 걸립니다. 정권 오만의 극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이 부결 전에는 조금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을까? 조금 이제 좀 너무 이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 일이라도 있었다면 이번에 부결로 인해서 나사 빠진 정당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 게 국민의 정당이 돼버려서 이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을 뻔하던 거를 다 불러온 거예요. 이 국민의 정당이 모든 오만과 모든 어떤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김남국 변호사가 지적했지만은 김일수 재판소장의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특별히 가진 게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일부 기독교계에 그리고 그 시비도 억지 시비인 그런 것밖에 없었던 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낙마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 국민의당이 그 당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욕만 다 끌어왔던 그리고 앞으로의 책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게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은 이 투표 부결 자체가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끌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결에 동참을 해서 동의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으로서는 일부는 조금 안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을 보니까 국민의당은 사실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표결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런 어떤 호남 인사만으로 뿌와다지 말아달라,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메시지가 물론 소속 당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호남 인사라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야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판단을 한 것인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부결이 되니까 김종철 원내대표가 또 아예 이제 김인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재판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엉뚱하게 또 칭찬을 해주고 있고. 뽑히고 어떻게 낙마가 됐고 이렇게 나온 145대 145 나왔으면 동순대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알지만 조금 더 한번 확인해주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헌법 재판 정리하기 싫으세요? 이 법에 분명하게 이제 표결 의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293명의 과반은 147명이지 않습니까? 146.5 해서 이제 7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3명은 뭐 기권과 무효표 갖고 3명 빠지고 그럼 290명 중에 290 중에 293명 중에 147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표결에 참여한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147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 것이고 앞으로 과정에서는 대행 체제로 가거나 대통령이 만약에 이 결정에 불복하면은 다시 재지명을 해서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뭐하러 엄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9명을 만들어 놓은 거고 김인수 재판관이 거기에서 후수적인 의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에도 반대했었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정말 소신 있게 재판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절벽이에요. 누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풀 뿌려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밧줄을 내렸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위에서 당기면서 구해주려고. 근데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위에서 잘 못 당기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합니다. 요 밧줄 탁 놓으면 너 엉덩방아 찐다. 그럼 밧줄을 탁 놓은 거예요. 그 엉덩방아 쪘어요. 본인은 어떻게 되죠? 본인도 같이 떡 놔버리게 됩니다. 낭떠러지기 미치다니까요. 본인은 떨어져 죽는 거죠. 요 밧줄을 놓은 사람 당이 어느 당 같아요? 자유국민의당. 그러니까 엉덩방아 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의 어떤 이런 그 표결이나 이런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소속 의원들도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헌법재판소장은 정치 의도와 무관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갖고 결정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우니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다? 이거만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정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게 여당이 오만해서 국민의당이 심판을 한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정기국회에서 의결은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자기가 대통령이다. 법적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국회 대통령은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국민들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지열 기자님. 자, 우리가 145 일단 이 부결된 그 수치 그 법적 과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장이 어떤 과정으로 그래 안민석 의원이 모처럼 평상시에 그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오늘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수상한 안철수 정책 다시 확인했다.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 말은 그렇죠. 결국에는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정치적인 어떤 지향이나 이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체성이 뭐냐? 묻고 있는 아이덴티티. 겁니다. 김일수 헌재소장이 특별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 법적 이런 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다만 소수 의견을 표현했다. 아니, 소수 의견을 대변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각각이 소수 의견을 대변해 줘야 돼요. 그러려고 9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되게 하나의 의견만 얘기하려면 뭐하러 9명이나 뽑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각각 추천 나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자기의 양심의 자유 또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지향점, 이데올로기 지향점 그리고 국민의 전체적인 사회 트렌드나 이런 걸 반영해서 반영해줘야죠.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렇죠. 법이 왜 존재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9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득권자, 주도권자, 정치적 어떤 주류 이것만 대변